제가 세일즈 초반에 이 5억을 모을 때까지 진짜 빡세게 지켰던 3가지 협상의 원칙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세일즈를 잘하고 싶어서, 어떻게든 돈을 벌고 싶어서 이 사람 저 사람 영업 잘한다고 하면은 무조건 찾아다녔죠. 자, 그래서 결과로 너는 세일즈로 성공했냐? 안타깝지만 성공했습니다. 자, 세일즈 하나로 성장해서 회사까지 차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일반 세일즈 교육부터 법인 영업 교육까지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3가지 원칙은 제 세일즈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입니다. 그럼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당신의 손에 세일즈의 마스터키를 쥐어드릴 영업왕 마스터 양입니다. 자, 그럼 이 3가지가 무엇이냐? 이익 전략 기준입니다. 오늘은 협상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왜 협상이 세일즈 기본인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상은 세일즈뿐만 아니라 어디에나 늘 존재하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협상을 합니다. 일상에서도 친구와 약속 시간을 정할 때, 그 친구와 식당에 가서 메뉴를 고를 때 마저도 모두 협상을 통해 결정하죠. 하다못해 이런 사소한 일에도 협상을 하는데, 세일즈에서는 이 협상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적어도 세일즈에 있어서는 말이죠. 협상의 결과가 당장 다음 달의 수익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 생존과 연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 생존을 위해서라도 협상의 원칙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3가지로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협상의 3가지 원칙, 그 첫 번째는 이익입니다. 이익은 제가 가장 강조하는 내용인데요. 제가 수강생들이나 팀원들을 교육할 때 이 세일즈의 기본은 협상이고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이익이라고 항상 말합니다. 우리는 협상에서 논쟁을 하고 때로는 감정이 격해지기도 하죠. 그 이유는 모두 각자의 이익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상적인 협상은 양측 모두가 이익을 얻는 윈윈 구조이죠. 윈윈 전략이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항상 고객이 원하는 이익을 제공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협상이 필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번 설에 저희 조카 남매가 떡 한 덩이를 두고 싸우더라고요. 똑같이 자르지 않고 작은 덩이를 줄까봐 서로 자르겠다고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명이 자르고 다른 한 명이 먼저 떡을 고르게 하자라고 말했고, 문제는 간단히 해결됐죠. 만약 오빠가 떡을 자르면 여동생이 먼저 선택하는 식이죠. 자, 이렇게 하면 오빠가 떡을 똑같이 자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협상도 서로의 이익을 추구해야 합니다. 방금 말했던 떡을 나누는 것처럼 말이죠. 서로 윈윈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내가 이익을 얻고 싶다면 상대방도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거죠. 나만 이익을 취하고 상대방에게는 안 주려고 하면 협상의 기회조차 없게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원칙은 모두가 이기는 전략입니다. 협상은 제로섬 게임입니다. 한쪽이 얻는 만큼 다른 한쪽이 반드시 잃게 된다는 뜻이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윈윈이죠. 윈윈을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데요.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4가지로 나뉘는데요. 먼저 선준비 후 평가입니다. 처음부터 정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다양한 대안을 브레인스토밍으로 모아두십시오. 이때는 평가하지 않고 아이디어만 꺼내는 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은 가볍고 다양하게 분석하기입니다. 자, 이 단계에서 중요한 건 다양한 예비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건데요. 모든 방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하고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조건부 합의도 고려해보는 유연함이 필요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목표는 윈윈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협상에는 공동의 이익이 숨어있죠. 그러니 개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동의 이익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 원칙에서는 서로 다른 이익은 모순이나 갈등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의 이익도 제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거죠. 자, 어떻게 해야 상대방이 시원하게 결정하게 만들까요? 우리의 제안이 정당하고 합리적임을 이해시키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객과의 협상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죠. 고객이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얘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되면 협상 내내 고객이 질질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고객의 입장에서 다양한 변수를 포함한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조건이나 액수를 바꿔서 제안할 방법 등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여러 방안을 준비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제안이 합리적임을 어떻게 이해시킬까요? 3번째 원칙은 객관적 기준입니다. 이 객관적 기준을 세우는 일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객은 공정하고 납득 가능한 이 기준이 있어야 결정하죠. 이 객관적 기준이란 말 그대로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외부적인 기준입니다. 통계적 수치, 관례, 전문가 의견, 역사적 사례 혹은 제3자의 중재와 같은
요소들이죠. 예시로 저희 회사의 황 팀장님의 경험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 설명드리자면, 저는 정책자금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황 팀장님이 A 안경 제조업체에 이 상담을 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이 업체는 안경 알과 다리를 연결하는 이임새가 나사가 없고 엄청 가벼워서 특허를 받을 정도로 기술력이 뛰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돈을 투자했고 필요한 금액이 총 2억이었죠. 이 정책 자금에 대한 이해도가 전혀 없고 이 재무제표 또한 엉망이었기 때문에 사전 작업과 보안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A 업체 대표님께서 컨설팅 수수료가 너무 비싸다며 손살을 쳤죠. 그래서 황 팀장님은 왜 이 수수료가 정당한가 라고 말하기보다 정책자금 가이드라인과 심사 프로세스, 성공률 비고 수치를 객관적인 자료로 정리해서 설득했습니다. 이렇게요. 대표님, 제가 심사 기준을 설명드렸죠. 현재 이 재무 상태에선 2억을 받을 확률이 10%도 안 됩니다. 저희가 전력과 보안 작업을 도와드리면 최대 93%까지 승인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A 대표님은 납득을 하시고 계약을 하셨습니다. 자, 이 원칙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고객이 객관적 기준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객 입장에서 합리적이게 느낄 방안을 제시하십시오. 마지막으로는 너무 객관성에 매몰되면 안 됩니다. 객관적 기준은 확고하게 말하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하세요. 자, 지금까지 이 세 가지 협상의 원칙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협상에서 이익과 전략, 기준의 중요성을 유명 영국 광산 회사의 사례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업을 벌이는 영국의 광산 기업이 아프리카에 자회사를 설립했는데요. 이 기업은 아프리카 여성 노동자 조합과 출산 휴가 조건을 두고 협상 중이었죠. 여성 노동자의 출산 휴가는 4개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임금의 75%를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회사는 많이 곤란했죠. 아프리카는 다 출산이 일반적이라 출산 휴가가 요구가 현실화가 되면 인력의 절반 이상이 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양측의 입장은 팽팽히 맞섰고 협상은 수개월간 정체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기업 측 협상가가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들은 왜 임금의 75%를 요구하는가? 상대 입장에서 이익을 분석해보니 그 돈은 아기를 친척에 맡기거나 불악 공동체에서 양육하는데 필요한 양육비였죠. 즉 출산휴가 그 자체보다 육아비가 실질적인 이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회사는 직장 내 타가수 제공이라는 새로운 협상안을 꺼냈죠. 이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실질적 이익을 주었고 회사 입장에서도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이었습니다. 바로 윈윈하는 방안이었죠. 자, 이 사례는 협상의 핵심을 뚜렷하게 보여줍니다. 자, 기업에서 양측의 이익을 중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죠. 이는 우리 세일즈맨들이 반드시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협상의 근원을 파헤쳐보면 언제나 가장 깊은 곳에는 이익이 존재합니다. 내 입장과 이익만 내세우면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죠. 자, 생각해봅시다. 만약 양측이 임금이나 출산휴가의 길이에 관해서만 논쟁했다면 협상은 결국 결렬됐을 겁니다. 양측의 이익을 중심으로 접근했을 때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지고 누가 이겼는가가 아니라 모두가 얻었다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죠. 협상이 막혔다면 그 자리에 앉아서 서로를 설득하려 애쓰기보다 서로의 이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십시오. 그렇게만 한다면 여러분도 계약률을 2배로 올릴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아마 이 방법을 찾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봤을 거고요. 이 세일즈로 5억 모기 강의에 5천만 원 이상 투자하고 10년 동안 배움에 미쳐있던 제가 이제는 배운 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고 이 영업으로 돈을 어떻게 벌어왔고 또 어떤 영업을 했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고 있죠. 오늘은 아주 기본적인 것, 세일즈를 한다면 누구나 알아야 하는 협상과 이익의 원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기본적인 거 말고 그 이상의 방법을 원한다면, 여러분도 제가 경험하고 성취한 것을 가지고 싶다면 고정 댓글에 영상을 남겨뒀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고정 댓글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도전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버기버 당신의 손에 세일즈의 마스터키를 쥐어드릴 영업 왕 마스터 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